안녕하십니까. 최진경입니다. 청소년 문제하고 9주차 2교시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중독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 인터넷 중독의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인터넷 중독의 유형에 관하여 학습하고요. 네 번째, 이제 인터넷 중독의 원인입니다. 끝으로 청소년이 이제 기성세대에 비해 쉽게 이제 인터넷 빠져드는데요. 자,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중독의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중독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생체가 어떤 독성에 의해서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여기서 기능 장애란 것은 뭐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장애도 포함이 되겠죠. 자, 또한 이제 독으로 지칭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적 중독과 알코올과 마약과 같은 남용에 의한 정신적이고 의존적인 중독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신체적인 중독,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에, 부분에 대한 의존적인 중독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신체적인 기능 장애와 이제 정신적인 기능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이제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독의 종류에 따른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중독의 개념을 신체적인 위험 증상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여 사용한다. 즉, 약물이나 물질에 의한 중독뿐만 아니라 특정 행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특정 행동에 의한 중독도 이제 중독의 범위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독을 크게 뭐 약물 또는 물질에 의한 중독, 그 다음에 행동적인 중독, 다시 말해서 이제 행위적인 중독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 자, 보통 이제 약물 중독, 물질 중독을 약물 중독이라 그러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본드들을 하는데 그 이제 특징을 보면은 어떤 현실에 대한 도피성이 이제 주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물론 뭐 도피뿐만 아니라 유의, 몰입 뭐 이런 것들도 다 약물에 통한 약물을 통한 특징이지만은 가장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도피를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피, 유의, 몰입 이런 특징들이 같이 나타나지만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도피성이라는 거. 자, 우리 약물 우리 이제 별도로 따로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요. 이제 뭐 한각제가 있고 각성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은 또 우리가 따로 별도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인 중독, 즉 행위 중독인데 도박 중독, 뭐 경마라든지 뭐 고수도, 뭐 주사위를 이용한 그런 게이밍, 뭐 경정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경마를 비롯해서 뭐 고스톱 이런 것들이 다 유의성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중독. 자, 여러분들 뭐 쇼핑을 가다 오게 한다든지 뭐 섹스 중독이라든지 뭐 성형 중독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활 중독이라고 그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제 몰입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쇼핑을 하고 뭐 성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몰입성의 특징도 있지만은 그러기서 유의성도 나타나는 거, 도피성도 나타난다는 거 그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중복해서 나타나지만은 주요한 특징이 이제 몰입성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술 행위 중독을 다시 또 이제 기술 중독도 하위 부분으로 기술 중독이 있는데요. 뭐 컴퓨터라든지 뭐 스마트폰 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은 여기
행위 중독 가운데서도 이제 기술 중독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익명성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크게 중독을 약물 또는 물질 중독과 더불어서 행위 중독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넷 중독의 개념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일반적인 중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인터넷 중독 개념입니다. 자, 인터넷 중독이란 충돌 조절 장애로 인한 행동적인 중독, 즉 행위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적 중독으로 인터넷 사용 시 더 많은 사용을 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고,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면 정신 운동성 초조나 불안 혹은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 한상 같은 증상이 일어나고,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중요한 사회적 학업적 활동을 포기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제가 좀 리딩을 해드리고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이라 목적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내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며 금단 증상이라든지 강박적 집착 또는 우존 등의 문제적 징후가 나타나 사회적, 신체적, 직업적, 심리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속적, 강박적, 의존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자, 여러분 이제 위 내용이 아래 내용 좀 내용이 좀 긴 내용인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의 가다 사용으로 내성이나 금단 등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라고 했을 경우 청소년이 인터넷 가다 사용으로 내성이나 또 금단 등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을 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가다 사용을 해가지고 내성이 나타난다. 뭐 오늘은 내성이라는 게 오늘은 1시간 했으면은 또 다음 날은 뭐 2시간 하고 싶고, 그렇죠? 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알코올에 해서 오늘은 뭐 술 한 병 마셨는데 다음 날은 뭐 2병이나 계속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약물이든 뭐 이런 행위를 통한 중독이든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고, 또 금단이라는 것은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뭐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았을 때 뭐 불안하고 이런 것, 또 인터넷을 하지 않았을 때 불안 증상 나타나는 거, 이걸 금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이나 금단 등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주장이 드는 것, 지장을 주는 상태. 만약에 이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라 했을 때는 청소년이 뭐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렇죠? 학업을 하지 못하는 것, 또 직장인 같다는 것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일상생활에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것. 자, 여기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한 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청소년이 인터넷을 가하게 사용함으로써 내성, 금단 등이 날 텐데, 여기서 금단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까지, 아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의존성도 포함되고, 의존하는 거, 뭐 기분의 변화, 내성과 금단은 말씀을 들었고, 갈망, 계속 갈망하는 거, 계속 하고 싶은 거, 이거 갈등이네요. 갈망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는 거, 그걸로 해서 인터넷으로 계속 함으로써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 또 재발, 다시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이게 인터넷 중독이 뭐 이렇게 치료가 됐는데 다시 또 이제 재발해가지고 인터넷을 계속 하고 싶은 걸 재발하는 뭐 재발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갈망, 뭐 계속 하고 싶은 마음.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중독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내성하고 금단이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 내성하고 금단 이 두 가지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인터넷 가다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내성 또는 금단 등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그렇다면은 내성이나 금단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그걸 우리가 중독이라고까지는 이제 표현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인터넷 중독이라는 표현보다는 인터넷 뭐 가몰입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인터넷 중독이란 말이 대체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몰입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인터넷 중독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중독 유형에 대해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채팅 중독, 검색 중독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자, 게임 중독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중독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중독했을 경우 뭐 게임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게임 중독이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각별한 이제 요구가 되는 중독입니다. 자, 음란물 중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 중독, 그리고 이제 검색 중독까지. 자, 인터넷 공간에서 음란물을 보고 이제 성인 채팅방 통해 뭐 사이버 섹스에 몰입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음란물 중독. 자,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채팅 중독도 많이 자, 중독이 이루어지는데요. 인터넷에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모니터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사회 활동이 감소되고 고립감과 애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특정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검색을 하거나 검색 자체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우를 검색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채팅 중독, 검색 중독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중독의 원인. 자, 인터넷 자체 요인을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인터넷의 상호성입니다. 인터넷은 물론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게임이라든지 채팅을 할 경우 이제 상호작용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혼자서 대인관계가 부족한 이제 오프라인 세상에서 대인관계 부족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인터넷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을 어, 이제 증가함으로써 이제 인터넷의 이제 중독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입니다. 그렇죠? 익명성은 인터넷을 어,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하게 하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명성, 인터넷 자체 요인으로서 이제 익명성이 있다는 거. 접근이 용이하죠. 언제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제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망이 연결되어 있다면은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이 뭐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의 용이성이 인터넷 자체 요인으로서 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번째 흥미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심리적인 특성, 즉 이제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넷 중독된 청소년들은 매우 충동성과 자기 조절력이 충동성이 높고 자기 조절력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친밀성과 유대감이 이제 부족하더라는 것. 이제 세 번째 자아 존중감이 낮고, 네 번째 자기 도피적이고 우울감이 높고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더라. 이런 이제 여기는 개인적인 요인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예컨대 이제 자아 존중감이 낮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함으로써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개인차마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독의 여기 있는 요인들의 중독의 이제 결과이자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정중감이 낮아서 인터넷에 중독이 될 수가 있고, 인터넷 인터넷을 많이 함으로써 또 자아 정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독의 결과이자 원인이 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요인들이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가정적인 요인. 다른 어떤 위기 청소년, 문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도 이런 가정적인 요인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자, 인터넷 중독 경우에도 원만하지 못한 가족 관계, 그리고 이제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대하는 그런 부모의 이제 지지 정도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이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가정적인 요인으로 원만하지 못한 가족 관계,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의해서, 또 부모 지지에 의해서, 이런 가정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인터넷 중독이 되고 있다는 거. 또래가 주변에 아무래도 또래가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을 경우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사의 통제가 낮을 경우에도 또는 또 통제가 너무 높은 경우에도, 그래서 교사의 통제에 의해서 이제 인터넷 중독이 되고 있다는 거. 자,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거나 지속시키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은 충동성, 자기 조절력의 부족, 공격성, 낮은 자아 정중감, 자기 도피적인 성향, 우울감 등을 포함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또 환경적인 특성은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 부족, 학교와 지역 사회의 부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인터넷 중독이 된다는 것. 결과적으로 인터넷 중독은 심리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의 결합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특히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인터넷 자체 요인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이 기성세대에 비해 인터넷에 빠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기성세대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왜 인터넷에 빠지는 이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기생세대와 달리 교육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활을 통해서 쉽게 인터넷을 습득하여 자기 효능감이 크게 느껴서 인터넷에 빠지게 된다는 것. 청소년들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은 뭐 기억력도 좋고 여러 가지 학습하면은 모든 게 이제 스펀지처럼 쉽게 흡수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학습의 효과가 증가가 되는데, 역시 컴퓨터를 통한 뭐 인터넷을 습득하는 것도 성인에 비해서 훨씬 속도가 빠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효능감이 이제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뭐 공자께서도 배움에는 시기가 있다는 게, 그게 그만큼 청소년기에 새로운 곳을 탐색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익히는 거에서 머리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배움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뭐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쉽게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서 이제 인터넷에 쉽게 빠져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역시 이제 인지적인 특성하고도 이제 두 번째도 인지적인 특성이죠. 자아 중심성이 이제 높아지는 게 인지적인 특성으로 자아 중심성이 높아지고, 자,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이 청소년의 특유의 가설적인 사고와 상상에 대한 열망 등을 자극하거나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주변 사람들로 주목하고 싶은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충족하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청소년기 이제 인지 발달에서 자아 중심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한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특성인 이 자아 중심성을 잘 충족시켜 주는 게 또한 이제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만족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제 인터넷에 이제 빠져든다는 거죠. 또한
끝으로 수평적 질서로 소통하는 인터넷의 특성과 청소년의 발달 특성이 맞물면서 인터넷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자, 우리 청소년기 때는, 자, 어른들은 뭐 군 생활이든 뭐 회사 생활이든 이 성인들은 그런 어떤 유계 질서 그리고 권위적인 그런 어떤 수직적인 질서에 대해서 뭐 거기에 이제 따르고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청소년들은 수직적인 질서보다 이제 수평적인 질서를 추구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은 그런 수직적인 질서라든지 뭐 회사 문화, 군대 문화 이런 조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수평적인 질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어, 오프라인이나 이제 성인들을 어떤 보면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되게 이제 선생님하고도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많고 그런 이제 수직적인 걸 이제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런 어떤 가상 공간에서는 이제 수직적인 질서보다 수평적인 질서가 수평적 질서로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너무 이제 민주적이라 생각하겠죠. 수평적인 질서가 민주적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터넷에 가몰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 그럴듯합니까? 네, 아주 그럴듯합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인터넷에 빠져드는 이유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청소년 지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인터넷에 가몰입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드리는데요. 좀 더 보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자, 10대 청소년들은 누 미디어에 대한 왕성한 소화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들은 변화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변화 자체를 즐긴다. 우리 청소년기에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듯 청소년과 인터넷은 분리될 수 없는 일체된 체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청소년과 분리하는 시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각 전환이 매우 필요한 거죠. 예. 청소년들은 뭐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일상화돼 있고 뭔가 내 몸의 일부이고 그가 물화가 일체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면은 이게 청소년과 뭐 스마트폰, 청소년과 어떤 컴퓨터를 분리시키기보다는 이미 이제 하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작업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대적인 시각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 이미 됐다고 보면 되시죠, 여러분. 그죠? 누가 뭐 지금 청소년들에게서 어떤 스마트폰을 뺏고 분리시키고 인터넷과 멀어지게 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미 이제 청소년과 스마트폰, 청소년과 인터넷, 청소년과 컴퓨터, 청소년과 게임, 청소년과 SNS는 이미 이제 혼연일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분리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미 이제 하나가 된 물화일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시대적인 그런 사항을 잘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이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우리 청소년 지도사의 모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중독의 개념인데요. 중독의 사정적인 의미입니다. 생체가 어떤 독성에 의해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 자, 그 기능 장애는 신체적인 기능 장애 그리고 정신적인 이제 기능 장애 두 가지를 이제 포함하는 거죠. 이제 중독의 종류에 따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중독의 개념은 이제 신체적인 증상뿐 아니라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모든 대상으로 이제
확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중독도 이제 중독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약물 중독으로는 이제 마약이나 본드 등이 있는데 도피성이 특징이 있고, 행위 중독으로는 이제 도박 중독은 유의성이 특징이고, 생활 중독은 몰입성, 기술 중독은 익명성 등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란 청소년이 인터넷을 가다 사용함으로써 이제 내성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1시간 했는데 다음 날은 2시간 사용하고 싶고, 또 금단이 나타납니다. 금단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제 불안한 증상이 나타나서 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은 청소년은 대부분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죠. 자, 성인이 인터넷 가다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내성이 나타나고 금단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지 못한다, 회사 출근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중독은 이제 의존성과 기분 변화, 내성, 금단, 갈망하고 또 재발생하고 갈등하고 재발생하고 갈망까지 포함한다는 거. 자, 여기 내용에 내성뿐만 아니라 금단뿐만 아니라 여기 중독의 특징을 같이 집어넣어서 생각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이제 다 이걸 기억하실 수 없으니까 가장 두드러진 중독의 특징으로 내성과 금단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가다 사용으로 내성, 금단 등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 중독의 유형 4가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제 게임 중독, 그리고 음란물 중독, 그리고 채팅 중독, 검색 중독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우리는 중독의 원인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알고,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결시키는 게 우리 청소년 지도사의 모치기 때문에 중독의 원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넷 자체 요인이 있죠. 인터넷의 상호성, 이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에 빠진다는 것,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접근의 용이성, 인터넷 자체에 흥미롭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 또 개인적인 요인으로 충동성이 높고 자기 조절력이 낮으며, 충동성 높은 거고 자기 조절력은 낮고, 친밀성과 유대감이 떨어지고 자아 존중감이 낮고, 자기 도피적인 성향, 우울감이 낮고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에 의해서 인터넷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 자, 이게 인터넷 개인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독의 결과이자 원인이라는 거. 만약에 이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이 있는데 공격성이 높아서 인터넷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공격성이 높아지는지, 그게 이제 중독의 이제 결과이자 원인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적인 요인으로 원만하지 못한 가족관계, 부모의 어떤 교육이나 소득 수준, 부모의 지지 정도, 또 그건 가정적인 요인이고, 학교 요인, 또래가 인터넷 사용 정도, 교사의 통제 정도에 따라서 중독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인터넷 중독의 원인, 인터넷 가몰입 원인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청소년이 이제 기성세대에 비해서 인터넷에 빠져드는 이유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습득하는데 타의 추종을 부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터넷에 쉽게 빠져들고, 또 청소년기의 인지적인 특성, 자아 중심성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표출하고 싶은데 인터넷 세상을 통해서 자기 개성을 드러내거나 주변 사람들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지 발달적인 측면에서 자아 중심성에 대한 그런 만족감을 높여주는 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 자, 세 번째, 이제 수평적 질서로 소통하는 인터넷 특성과 청소년의 발달 특성이 맞물리면서 인터넷의
빠져들게 된다. 청소년들은 수직적인 질서보다 이제 수평적인 질서에 대개 이제 공감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 세상에서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쉽게 기성세대에 비해서 인터넷에 빠져든다는 거죠. 자, 이제 청소년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인터넷에 이제 빠지는 이유 좀 보충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해서 쉽게 학습을 하고 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청소년과 인터넷은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의 체계다. 따라서 인터넷을 청소년과 분리하려는 시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미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컴퓨터는 모든 게 이제 하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분리시킬 수 없고 이미 하나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 OX 퀴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OX 퀴즈 보겠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란 청소년이 인터넷의 가다 사용으로 내성이나 금단 등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나타낸다. 옵니까? X입니까? 자, 두 번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일으키는 환경적인 특성은 가족이나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 부족, 또 학교와 지역 사이의 부정적인 특성을 포함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인터넷 중독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9주차 3교시에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